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긴 한데 실제 풀 문제나 다뤄야 될 문제에 맞춰서 개념을 수정한 거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생님 그때 좀 부탁을 좀 드렸던 게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3학년 2학기 수학 맨 마지막 대표과과 삼포도 거기 한번 찾아보고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거 살짝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균을 구해봤었죠. x라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expectation 어떻게 구한다? i 값을 모두 사용했을 때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 값을 곱한 걸 다 더한다. 저게 도수 분포표상에서도 왜 저렇게 되는 건지 충분히 이해를 했었고 이게 x의 평균이다. 근데 우리가 대표값이 3개가 있었죠. 중3 때. 4, 2, 15를 사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평균, 두 번째가 분산, 표준 편차. 아니야.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산포도를 결정하는 것이 이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편차, 분사,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평균을 구해봤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최빈값이나 중앙값이 아예 의미가 없는 값이라서 별로 사용은 안 하고 통계학적으로는 평균이 가장 중요한 대표값이었기 때문에 얘를 받고 중3 수학에서도 배웠지만 삼포도의 3가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순서 흐름 같은 거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분산을 알아야 돼요.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게 표준 편차니까 분산을 알려면 편차를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는 3개가 연관성이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것들이라면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다 있는 놈들이야. 이 순서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편차의 개념이 뭐냐? 별량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일한 대표값인 평균을 빼는 것이 편차다. 이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위로 올라가 있냐 밑으로 내려가 있냐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이 편차가 별량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였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별량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수치, 확률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 확률 변수에게서 평균을 뺀 것들이 우리는 편차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그 확률 변수라는 것들은 앞에서도 봤지만 이산확률 변수로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 즉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자신의 편차는 그 x1에게서 평균 x의 평균을 뺀 거다라는 거고 x2라는 별량은 또 x2라는 자기 자신에게서 x의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편차는 하나의 값이 아니다. 그 확률 변수마다가 가지는 고유의 편차값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0, 1, 2가 나올 수 있죠. 이산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계산 안 해봐도. 이거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이거 확률 4분의 2죠? 이거 4분의 1이죠? 됐어요. 그때 평균은 당연히 별량에다가 확률값 곱하고 4분의 0, 2, 2니까 x의 기대값은 1입니다. 그럼 0이라는 별량값은 자신의 편차가 얼마냐, 평균이랑 얼마 떨어져 있느냐 라고 하면 이 0에게서 평균인 1을 뺀 놈이다. x라는 요 1이라는 확률 변수 별량값은 자신의 편차가 얼마냐, 자기는 평균과 똑같다, 차이가 없다. 너는 플러스 1이구나, 평균보다 1 높구나. 그래서 각각의 별량값들이 각각의 편차값들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 이제 중학교 3학년 수학으로 얘기를 하면 도수, 계급,
0이라는 계급, 1이라는 계급, 2라는 계급 도수가 총합이 4야.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란 말이야. 경우의 수가.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다? 어렸을 때 이거 평균 어떻게 구했다? 곱하고 다 더해서 4로 나누는 거였다. 4로 나눠. 곱하고. 이걸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써서 더한 게 아까 그 평균이다. 이해는 되시죠? 저번에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편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그때 여기다 우리가 표를 하나 더 그렸단 말이야. 이 0이라는 계급값에서 자신의 평균인 1을 뺀 거. 됐죠? 그래서 각각의 계급, 그 별량들이 각각의 편차값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얼마다? 0이다 말했단 말이야.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랬던 거. 편차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편차의 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분산이나 표준 편차부터는 하나의 값이 나온다. 이 데이터셋 하나에서 하나의 산포도가 나오는 거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분산이 누구다? 수학적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그래서 우리 중3 때는 여기다 하나 더 그었대요. 편차 제곱. 이 편차는 제곱이 1, 편차의 제곱. 얘네들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4개가 도수인데 1 하나, 0 하나, 1 하나. 틀린 거야. 1이 1개 있다. 0이 2개 있다. 1이 1개 있다. 이 4개의 평균을 계산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분의 2,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이 2분의 1을 이 데이터셋 전체의 분산이라고 봤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2분의 루트 2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대표값과 산포도에서 배우는 분산, 표준 편차 계산 방법이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자. 그대로. 그럼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그럼 아까처럼 표를 또 하나 늘리는 거야. 편차 제곱은 누구냐? 이 0이라는 확률 변수 별량값이 가지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인데 그놈의 제곱은 1이고. 그놈은 또 누구고? 그놈도 누구? 1이라는 확률 변수. 1이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편차값이 0인데 그놈의 제곱은 0의 제곱 0이고 1의 제곱은 1이고 얘네들의 평균? 4분의 1 곱하기 0, 0 곱하기 2, 1 곱하기 1. 완벽하게 동일하다. 도수 분포표로 표현할 때나 확률 분포표로 표현할 때나 수학적 원리는 똑같은 건데 고3의 확률과 통계에 와서 좀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다. 방식은 아예 동일한 거다. 그래서 평균값이, 분산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근데 분산에다 루트를 왜 굳이 씌우지? 아니, 분산이 크면 루트 씌운 표준 편차도 당연히 따라서 커지는 거고 왜 루트를 씌우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전공자로서 설명 잠깐 드리면 편차에 뭘 사용했나요? 그쵸? 제곱을 사용했어. 근데 편차의 평균을 왜 안 구했지? 편차는 합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을 구했다간 또 0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플러스 쪽으로 많이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에 얼마나 잘 모여 있느냐 덜 모여 있느냐를 산포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별량의 값들을 다 양수값으로 표현해 줄 이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뭘 걸어놨다? 제곱을 걸어놔서 음수를 양수화 시킨 거야. 그렇다면 분산에서 나온 이 2분의 1이라는 값, 2분의 1만큼 평균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 값은 각각의 별량값들의 제곱의 값어치가 들어간 거야. 이 차의 값어치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근호를 씌워가지고 별량 이대값이 하나의 크기 차이만큼 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를 갖다 세려 박은 거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수학적 원리 때문에 분산을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로 갖다 박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3 수학이랑 완벽하게 동일한데 그 표현 방식을 좀 어렵게 놔둔 것 뿐이다. 근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면 좀 어렵게 표현이 돼 있지. 그걸 지금부터 이해해 볼 거예요. 이런 것만 잘 이해해도 난이도 높은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 x의 평균을 다 쓰기 힘드니까 m이라는 소문자로 많이 가름해서 써요. 저때 m은 이제 우리가 명사 mean에서 갖다 쓰는데 저 mean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뭐 수단, 방법 이런 뜻도 있고 의미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로 사람한테 쓰면 저기 비열한, 치사한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수학에서 제 메인의 뜻은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많이 써요.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분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그럼 각각의 별량값들에게서 자기의 평균값들을 뺀 녀석이 편차인데 그 녀석을 제곱한 게 새로운 확률 변수야.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도 봤단 말이야. 평균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 확률 변수가 누구든 간에 그 녀석의 평균을 알고 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때의 확률 값들을 다 곱해가지고 싸그리 더하는 거였어. 아까도 도수분법에서 봤어. 그럼 x1일 때는 누굴 곱하는 거야? p1을 곱하고. x2일 때는요? 그 별량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 제곱에다가 그때의 확률 값을 곱하고 이래갖고 얘들을 싸그리 다 더하면 그게 V라는 약자 함수로 많이 써요. 평균 2라고 쓰고 X의 분산이 된다. X의 분산은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을 뺀 제곱, 이 편차에다가 각각의 확률 값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다. 아, 그래서 되게 쉽게 이해하면 돼. 야, 봐봐. T의 평균 하면은 그 모든 t들에다가 그때마다의 확률을 다 곱해서 다 더한 거야. 다 더한 거야. 그럼 t의 평균이 나온 거야. x의 평균 하면 그 x들을 자신의 확률 값들을 다 곱해서 넣으면 x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x제곱의 평균은 x의 제곱 그때마다의 확률 값을 다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들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때의 확률 값들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편차 제곱에게다가 그때마다의 확률 값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다 쓰기 힘드니까 시그마로 쓰겠죠. xi-m의 pi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나 이제 의식 수준이 있는 선생님들이 중3 학생들 상위권한테 한 번 더 가르치는 게 있지. 분산의 새로운 정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녀석도 분산이다가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봅시다. 이 시그마 계산을 뜯을 거야. 시그마는 아래 첨자 위 첨자는 안 쓸게요. 제곱이 있죠. 전개를 할게요. xi 제곱 마이너스 2mxi 그 다음에 m제곱 pi. 자, 분배 싸그리 먹여주자. 시그마 덧셈 뺄셈이니까 각각 써줄게요. xi 제곱 곱하기 pi. 근데 이게 i가 a일 때부터 n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요거 xi는 나갈 수가 없고 2m은 나가도 돼. xi랑 상관이 없는 개수야. 그럼 마이너스 2m이 밖으로 나가도 되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가 남은 상태에서 xi, pi가 남았고 마지막 요렇게 전개한 거에 시그마 붙일 때 m은 또 상관이 없어. 나가 개수야 너.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된 거다. 이제 해석만 하면 된다. 아까 봤어. xi의 제곱에다가 그때마다의 확률값을 다 곱해서 더했대. 그걸 누구라고 부르겠어?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다. 마이너스 2배 m에다가 요거 해석하세요. xi에다가 그때마다의 확률값을 다 곱해서 더했다. x의 평균이다. 이게 제일 힌트의 100입니다. i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를 싸그리 다 더했다. 모든 확률값을 확률 변수마다 다 더했어. 그럼 얼마가 나왔어야 된다? 100%가 나왔어야 된다. 너 1이구나.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우리 분명 얘를 m으로 보기로 했거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동류항이라서 얘만 남겠죠. 그리고 다시 돌려줘. 괜찮아. m이라는 녀석이 x의 평균이야. x의 평균. m의 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이 또 다른 분산의 계산 방법이다. 뭘 쓰는 게 유리하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확률 분포표를 보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구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겠지만, 두 번째, 선생님 이거 헷갈려갖고 말이 좀 그렇잖아. 이러잖아.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씨발. 뭐에서 뭘 빼는 거더라? 막 빼셔도 돼요. 왜 막 빼도 되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시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왜 제곱을 해서 구하냐? 양수화 시켜서 거리가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꾸로 뺐어.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뺐다 쳐. 그럼 반드시 음수값이 나왔을 거야. 거꾸로 뺀 거니까. 그래서 뭐 헷갈려 상관없는 거야. 거꾸로 빼서 마이너스 3 나왔어. 그럼 3이야, 3. 제대로 뺐으면. 무조건 양수값이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증명이 됐고,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실제 여기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해보시는 거 연습 살짝 해보실 필요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재미없으니까. 자, 4개의 공이 있다. 1, 2, 3, 3이다. 1, 2, 3, 3이다.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그래서 나온 수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산 확률 변수가 확실하니까 자, 무조건 확률 분포표부터 그리고 합시다. 두 수의 합, 미니멈이 1, 2 뽑았을 때 4도 있을 거고요. 5도 있을 거예요. 6도 있겠죠. 3, 3 뽑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출제자가 나한테 부탁한 게 뭐냐? x의 분산을 구해라. 거기다 1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x의 분산이나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x 분산 구할 때 평균을 당연히 구해야 편차를 구할 수 있고, 그죠? 평균부터 구해야 되니까 뭐 확률 질량 함수 안 만들어도 확률은 구해야 됩니다. 4개 중에 2개 뽑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 됐죠? 3이라는 그 합이 나오려면 얘 뽑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1 뽑고 2 뽑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3, 3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전체 6개의 도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경우의 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합이 4가 나오게 하려면 1, 3, 1, 3
됐죠? 몇 개? 2개. 뭐 어렵게 계산해. 합이 5가 나오게 하는 것도 2, 3, 2, 3 2개다. 그래서 100%의 확률이 나온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약분은 안 걸으셔도 돼요. 3분의 1이라고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자, x의 평균 봅시다. 그때 확률 변수에다 확률값을 다 곱하는 걸 더하는 거니까 6분의 3, 8, 10, 6, 1은 6 이렇게 되시는 거죠. 6분의 이게 얼마야? 11, 16, 27이요?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되시겠죠. 확률 2분의 9 맞나? 자,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선생님 보고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쓸 거냐 아니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냐라고 하면 저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갈 겁니다. 그럴까요? 봐봐. 편차가 더럽게 나와. 3에서 2분의 9를 뺀 게 이때의 편차야. 분수가 나와. 계산이 더럽단 말이야. 이럴 때야말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확률 변수의 제곱은 9, 16, 25, 36이니까 다 곱합시다. 얘를 구해봅시다. 6분의 9, 1은 9, 16, 2, 32, 25, 2, 50, 36, 1, 36. 여기에서 평균인 2분의 9에 제곱을 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죠. 6분의 41, 91, 127? 그렇지. 이렇게 됐을 텐데 약분을 3으로 한 번만 매기면 2 있고 3으로 안 되네. 그치? 약분이 안 되네. 오우 쉣. 요거는 되니까 2, 4, 9, 9, 80 이것도 안 되잖아. 와, 계산 더럽네. 네, 계산 더럽네. 통분을 12로 하라는 뜻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건 2배만 하면 되니까 254. 요거는 3배를 해야 되니까 83, 24, 243. 맞나? 12분의 11? 그래서 답이 11 곱해가지고 11만 나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단순한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노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1차 변환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x가 나왔을 때 그 x에게 2배를 한 녀석도 새로운 확률 변수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사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개수, 횟수 됐죠.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ex도 확률 변수인 거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1차식으로 다른 변환을 했을 때, 다른 확률 변수를 변환을 했을 때 기존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이 새롭게 바뀐 1차식으로 바뀐 확률 변수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느냐.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그 0, 1, 2라는 확률 변수가 있잖아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x 제곱도 만들었는데 2x를 왜 못 만들어? 2배씩만 하면 되는데. 그쵸? 그럼 이 2x의 평균이라는 놈은 그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다 곱한 거야. 그 4배 0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8 얼마가 나오나요? 2가 나오죠. 그럼 3배를 하면 0, 3, 6. 그럼 여기를 또 얼마로 바꾸는 거야? 3x면 0이 1개,
3이 1개, 3이 2개, 6이 1개 이렇게 바뀌겠지. 계산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감 잡았을 텐데 누구의 평균? AX의 평균은 A배가 된 X의 평균은 I는 1부터 N까지 그 AXI와 PI를 곱한 거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그 확률 변수 값에다가 그때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다. 근데 똑같이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이 A는 I랑 상관이 없어. 너 앞으로 튀어나가. 개수니까 그냥 꺼져. 이게 누구다? X의 평균이다. 그럼 A배 X의 평균과 동일하다.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 데이터상으로 증명을 살짝 해드리면 봐봐. 어떤 별량이 2였어. 근데 얘의 평균은 뭐 1이었다고 칩시다. 1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별량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1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별량 값들을 2배씩 하면 평균도 몇 배가 돼야 돼. 똑같이 그래프상 2배가 올라가 있어야지 되는 거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별량 값을 A배를 하면은 기존의 평균 값의 A배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배율을 곱한 게 아니라 모든 확률 변수들을 B만큼씩만 들은 거야. 평행이동을 플러스 B만큼씩만 한 거야. 그래프상에서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찍혀가지고 평균이 한 이 정도가 나오는데 얘는 얘도 B만큼 들고 얘도 B만큼 들고 얘도 B만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도 B만큼 든 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그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 똑같아. xi 플러스 b에다가 그때 확률값들을 다 곱한 걸 더하는데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xi pi b배의 시그마 pi가 된단 말이죠. b는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i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PI를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근데 이건 누구냐? X의 평균이다. 오케이. 좋았어. 분배 법칙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원래 평균 값에서 B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이게 1차 변환이 된 거야. 확률 변수 X가 존재했는데 그것을 A배하고 B배 더한 1차 변환을 한 녀석의 확률의 기대값은 됐죠. 기존의 X의 평균값에 A배를 하고 B만 더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럼 평균에 대해서는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산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시다. 근데 이게 아마 분산은 아마 증명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교과 과정에서 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있긴 있네. 평균은 저기 나왔고 분산이 나오긴 나왔네.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안 해봐도 돼요. 분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A배 X의 분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분산의 증명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이 AX라는 녀석의 평균이 누구였느냐 라고 하면 A배 X의 평균 AM이었단 말이에요. AM. 그럼 그 확률 변수에게서 I는 1부터 N까지입니다. 그 확률 변수 AXI에게서 자신의 평균을 빼고 이걸 편차라고 부르는데 편차 제곱에게다 그때마다의 확률 값을 곱해준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이거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내가 A를 묶어냈습니다. A배 XI-M 요거의 완전 제곱 PI인데 제곱이야.
그럼 a제곱 xi 마이너스 m 곱하기 pi가 되는 거야. 근데 시그마 i에게 a제곱은 곱해진 계수야. 너 가, 새끼야. a제곱 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빠졌노. 뒤에 거 해석이 된다. 누구다? x에게 평균을 빼서 제곱한 편차의 각각의 확률값을 곱해서 한 x의 분산이다, 이놈이. 거기에 뭐가 붙었을 뿐이다? a제곱이 붙었을 뿐이다. 그래서 a배가 된 확률 변수의 분산은 기존 분산값의 제곱배를 한다.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배가 나가는 거다. 제곱배가. 그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기존의 x값 하나가 2였어. 평균이 1이었어. 편차가 2였거든요. 1. 편차 제곱해도 1이지만. 근데 이걸 2배를 냈어. 4야. 4야. 평균은 2가 됐어. 2배씩 했으니까. 그럼 기존에는 2와 1의 1 차이의 평균을 봤다면 이번에는 평균도 2배, 데이터 값도 2배, 4, 2, 편차 제곱. 2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래서 2배가 됐다면 2배의 제곱이 작동을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증명은 어려워 보여도 외워서 쓰면 그냥 막 써. 분산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절대값 a가 돼요, 사실은. 루트 씌우면 양수화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럼 b를 더한 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아. 자, x 플러스 b의 분산이다.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플러스 b에다가 별량에다가 평균 누구야? 평균. b만큼 들면 평균도 b만큼 드는 거였잖아. m 플러스 b가 되죠. x 플러스 b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m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서로 뺀 거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시는 거다. 그럼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xi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뭐야? b가 사라져버린다. 더하기 빼기 b는 사라진다. 왜? 봐봐. 평균도 b만큼 들었어. 별량도 b만큼 들었어. 자, 그러면 1하고 2야. 평균이 1이고 데이터가 2야. 이걸 3씩 들었어. 편차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편차가 안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편차 제곱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대로 x의 분산과 차이가 없구나. a배를 한다라는 것은 분산에게는 제곱배가 걸리는 거지만, a 제곱배가 걸리는 거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b 평행 이동을 하는 건 편차값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분산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 1차 변환을 하면 그냥 a만 제곱배 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연습이 나왔죠. 2x-1의 평균을 구해봐라. 2배의 평균에 1 뺀 거다. 분산을 구해봐라. 2의 제곱에 x의 분산이다. 이렇게 되신 거죠.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얘한테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배, 기호 하나 설명 안 했네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씁니다. 시그마라고. 사람들마다 쓰는 거 좀 다르게 쓰는데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해요. 자, 되게 많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흰 공 1개, 검 공 2개, 빨간 공 3개가 들어가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네. 흰 공 하나, 검은 건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개수니까 개수, 횟수는 전부 다 이상확률 변수일 것이고. 됐죠?
3개까지도 꺼낼 수 있다. 완성을 해야지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몇 개? 6개 중에 3개를 뽑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니까 분모는 전부 다 20일 겁니다. 됐죠? 이렇게 뽑아야지 검은색이 하나도 안 나오죠. 한 가지밖에 안 돼. 저렇게 뽑는 한 가지밖에. 됐죠? 선생님 검정색을 빨간색으로 했을 뿐이에요. 저렇게 한 가지밖에 안 돼. 검은 공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요? 3개 중에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2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2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 요렇게 2개를 뽑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뽑는 3가지가 있단 말이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9가지다. 2개를 뽑아야 돼. 검은색 2개를 뽑아야 돼. 1개만 뽑으면 돼. 3개 중에 1개지. 3개 중에 1개. 그럼 맞아요? 개수가? 왜 안 맞아? 왜 우린 14개밖에 안 나와? 여기 조금 나왔지? 뭐가 문제지? 다시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요. 그럼 6시 3이 전체 분모는 맞을 거야. 이거 20까지 맞잖아요. 그거 문제 없죠? 자, 근데 검은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빵개. 그거는 이렇게 한 번 뽑는 거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더 정확하게 쓰면은 흰색 1개 중에 하나를 뽑고,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색깔이 헷갈려갖고, 씨발. 저 파란색이 검은색이지. 빨간색은 진짜 빨간색이네. 검은색이 없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빵개 1개 2개군요. 검은색이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라이씨. 에이. 자, 검은색을 안 뽑는다는 얘기는 얘네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4C3이야. 4C3. 그럼 저렇게 하면 돼.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죠. 4가지. 4가지죠. 검은색이 2개 들어간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2개를 뽑았잖아. 그럼 1개만 뽑으면 되잖아. 이 중에서. 4개 중에 1개 뽑는 거죠. 4개. 그럼 검은색을 1개만 뽑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2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 3가지죠. 맞아? 맞아? 검은색을 1개만 뽑았다며? 1개만 뽑았다며? 아니지. 얘 1개 뽑았으니까 얘는 뽑으면 안 되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죠. 됐어요?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몇 개인데? 6개 아니야, 6개. 안 맞잖아. 또 뭐 안 맞지? 왜 안 맞아? 나 말해줘. 왜 안 맞아? 분자 합이 2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14밖에 안 돼? 왜 끄덕거려? 뭐가 틀렸냐고. 뭐가 잘못됐어? 검은 공. 2개 뭐? 하나 뽑아요? 이게 틀렸다고요? 네. 요건 괜찮아요? 네, 이거 다시 해봅시다. 검은 공을 2개 중에 일단 하나를 뽑아야지. 2개 중에 하나를 뽑은 상태에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지. 그래서 6개가 아니라 6개에다 2배에서 12개가 되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약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이라는 분모가 너무 크기도 하고 분자들도 짝수니까. 이거 얼마? 10분의 2. 얘는 10분의 6. 얘는 10분의 2. 또 해도 되지. 5분의 1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되면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이게 더 낫다. 그럼 x의 평균이 누구냐?
5분의 0, 3, 2 1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확률값 자체가 x가 0, 1, 2니까 똑같거든. 이게 1일 때가 평균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누구다? 2배 x 평균에다가 1만 더하면 되는 거다. x 평균이 1이니까 정답은 3 이렇게 나오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예, 일단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의 맨 마지막이 저 이항 분포인데, 사실상 저 이항 분포라는 내용이 그 다음 단원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이어져요.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고, 이항 분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시험만, 교과 과정과 시험만 생각했을 때는 앞에서 기억하셔야 될 개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독립시행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짓거리를 여러 번 하는 거, 그걸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독립시행, 여기 나오네요. 독립시행에서 n회의 독립시행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중요하지.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횟수, 개수는 전부 다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그 x, 그러니까 뭐가 x인지가 중요해요. x가 이산확률 변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립시행 사건의 성공 횟수, 그걸 x라고 봤을 때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됐냐, 즉 x라는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확률값을 계산해주게 하는 함수가 뭐냐 하고 봤더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확률을 계산해주게 하는 함수. 그렇죠.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이니까 그 확률을 계산하는 그 방식 자체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 소문자 P, 한 번 시행했을 때 실패할 확률 소문자 Q, 이항 분포에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 앞을 하든 뒤를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이항 계수의 성질에서는 n개 중에 빵개 성공합니다, 뭐 1은 필요 없으니까 뒤에 거가 뭐 예를 들어서 n-빵번, 뭐 nc1에 x에 n-1번, 뭐 이래가지고 ncn에 x에 빵번, 뭐 이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요거랑 요거랑 아예 맞춰버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딜 맞춰도 상관없는데, 대체로 독립시행 사건에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공할 때를 R번으로 보고 실패할 때를 n-R번으로 보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때의 확률 질량 함수구나. 그렇게 되면 이산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 볼 수 있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번 성공하네, 1번 성공하네, 2번 성공하네 쫙 써요. 합이 1이 되는 게 맞느냐 라고 한다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게 1이 맞다. 다 더해보면 R이 0부터 N까지 P의 R승, Q의 N-R승, 요걸 다 더한 건데, 걔네들을 다 더한 게 바로 뭐들의 개수를 얘기하느냐, 좀 작게 나왔지만 P 플러스 Q의 N승을 전개한 것들이죠. 봐봐, P 플러스 Q의 N승을 전개하면 첫 번째 항이 빵번 성공하는 거야. NC빵, P빵, QN, NC1, 곱하기야, P1, QN-1, 걔들이야 지금 순서대로.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전개한 녀석들이 다 얘들이 합인데, 당연히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 P와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사건 A가 실패할 확률 Q는 무조건 합치면 뭐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의 n승이라서 1 아니냐예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잘 들어야 돼. 이제 뒤에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 확률 변수 x, 이게 중요한 거야.
독립시행 사건에서 발생하는 성공 횟수인 확률 변수 x는 이 상황에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B라고만 합니다. 여기서 이항은 서로 다른 항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 라틴어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 땐 두 개라는 뜻이 맞아요. P와 Q라는 두 개의 항이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더 커지거니 작아지거니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하나 더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이 두 개의 항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 분포가. 그래서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분포 곡선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분포 곡선이 있고 그 이항 분포라는 녀석을 이 확률 변수 x 누구? 독립시행 사건의 성공 횟수가 따라갑니다. 그 모양대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표기가 여기 나오죠. 두 개의 표기를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가 이 독립시행 사건의 시행 횟수 n이 몇 회냐와 한 번 시행했을 때 이 사건이 성공할 확률 P가 얼마냐만 알면 보세요. 인수 보세요. N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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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Q만 다 알면 저 확률 분포표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확률 분포표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이산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다 알았다는 뜻이 돼요. 근데 Q는 어디 갔어요? P의 여집합이 Q지. P가 3분의 1이면 Q는 3분의 2고 그러니까 P만 알면 Q는 자동으로 안 거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인자만 알게 되면 그 분포가 어떤 분포였는지 어떤 이항 분포였는지가 확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경우는 이항 정리야. P 플러스 Q의 n승, 1 플러스 X의 n승, 그 전개하는 개수들. 그 개념에서 우리는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을 계산했어요. 앞에서. 독립시행 사건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라는 녀석의 표를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요럴 때 분포를 이항 분포라 그러고 n이 시행 횟수가 몇 회냐? 한 번 시행해서 실패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만 알면 이 분포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물결 표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이 이하의 눈에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렇다면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거든요. 6개 중에 2개.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 주사위를 90번 던져요. 당연히 주사위라는 것은 독립시행이죠. 앞에서 뭐가 나오든 말든 두 번째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때 횟수를,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확률 변수 S는 몇 번 시행해서 90번 시행해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다를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말만 잘 읽으면 충분히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는지는 확인이 돼요. 근데 이 뒤에 게 지랄인데 증명을 옛날에는 가르쳤었어요. 왜 이 성공 횟수 X가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X가 평균을 구하면 N하고 P만 곱하면 되는 건지 왜 분산을 계산하려면 그 평균인 N 곱하기 P에다가 Q만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건지가 옛날엔 다 증명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이 뒤에 단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7단원이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마지막인데 그때 이제 평균을 추정해요. 평균을 추정하는데 옛날에는 비율도 추정했었어요. 모비율 추정이라는 것도 있어. 비율도 추정하고 이런 거 증명도 가르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 교과과정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싹 빠졌어요. 저 증명을 안 가르쳐요. 어디서도. 아예 물어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교과서들에도 거의 다 빠져 있고요. 당연히 평권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공식부터 잘 외워놓고 시작합시다. 독립시행의 사건의 성공 횟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항분포가 따라졌을 때 그 X의 평균은 N하고 P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분산은 그 평균에다가 실패할 확률 Q까지만 하나 더 곱하면 되고요.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이항분포에서 X의 평균이라는 것은 N과 P를 곱한 30이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이 30에다가 실패할 확률 3분의 1을 더 곱해서 20이 되시는 거고, 이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2루트 5가 되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적용만 하면 돼요. 적용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 끊고 증명하는 법을 한 번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문제가 그 증명하는 걸 내진 않는데 그 증명하는 방식 갖고 문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영상 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문제네요. 요건 자, 주머니에 흰 공이 9개가 있어요. 자, 흰 공이 9개가 있습니다. 검은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What the fuck? 안 부서졌네. 튼튼튼튼. 자, 검은 공은 N개가 들어있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공의 개수는 9 플러스 N개. 이렇게 됩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이 짓거리를 계속 할 때마다 복원 추출이 됐기 때문에 독립시행 사건은 됐습니다. 몇 회? 100회 반복한다. 그때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 따를 겁니다. 100회 시행해요. 한 번 할 때 전체 공 중에서 N개를 꺼내야 돼요. 됐죠? 이 정도는 충분하니까 바로 쓸게요. 이게 P인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놓고 너무 쉽죠? X의 평균이 25래요. 그거는 시행 횟수와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 곱하기만 하면 돼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4분의 1. 됐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9분의 n이 4분의 1이니까 4n이 n 플러스 9라서 n이 3이에요. 끝. 그때 분산을 구해주세요. 자, 분산은 이 평균이었던 25에게다가 n이 3이면 얘가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거든요. 여사건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뭐야? 답이 그냥 이거야? 4분의 75 뭐 이렇게 되시고. 됐어요. 여기까지.